그대여 꽃바람이 날리면 흩날리는 벚꽃이 피어. 뭐야, 감사합니다. 아니, 오늘 좋은 일 있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세상에. 출근해서 이렇게 콧노래를 부르고 계셨어요. 너무 티나죠. 지금 봄이잖아요. 맞아요. 제가 집 근처에 하천이 있어요. 벚꽃이 폈어. 세상에. 벚꽃이 출근하는 길에 그 꽃만 봐도 기분이 너무 좋아서 노래가 절로 나오네요, 진짜. 그럼요. 사실 이제 자연이 가까이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힐링이 되는지 몰라요. 맞아요. 저도 이렇게 마음이 갑갑하거나 그럴 때는 집 근처에 있는 강변을 산책하면 괜시리 기분이 좋아지면서 뭔가 마음까지 평온해지는 그런 기분이에요. 네. 야, 팀장님 그런 하천이 있어요? 저희 집 근처에 하천은 안 그렇던데. 왜요? 쓰레기가 막 동동 떠 있고요. 아이고. 비가 오면 악취도 심하고 검은 구조물에다가 어떡해요. 거짓말. 마음을 곱게 안 쓰니까 그렇게 느끼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럴 수도 아니, 그런 하천이 진짜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실 언박싱 연구소 박사님께 여쭤봐야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부산 가톨릭대 김좌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또 오랜만에 뵀는데요. 네. 박사님, 저희 둘처럼 뭔가 집 근처에 하천 때문에 네. 희비가 엇갈리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예, 실제로 하천이 금방 말씀하신 두 종류의 하천이 현재 이제 존재하고 있다고 네네. 봅니다. 하나는 비가 와서 가보면 엉망이 되어 있는 그런 하천이 있고, 네네. 그런데 또 다른 하천은 이제 생태 복원된 그런 하천은 또 좋죠. 다르게 또 아주 깨끗하고 이렇게 녹지 체감률을 높일 수 있는 예. 그런 또 하천으로 또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 진짜 그런 게 있구나. 박사님, 저도 이렇게 깨끗한 하천을 보면서 이 삶의 질을 좀 높이고 싶은데 팀장님, 선배님 무슨 방법이 없어요? 그러게. 걱정을 넣어도. 자, 제가요, 하천 우리 박사님과 함께 개발한 상품이 있습니다. 드디어 개봉할 시간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대체 어떤 상품일지 제가 바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아, 기대하세요. 손인턴도 이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구나. 손인턴 조금만 기다려요. 자, 손인턴의 삶의 질을 높여줄 오늘의 언박싱 제품 봐봐봐. 바로 짜잔! 우와! 이게 뭐야? 이야. 타임. 잠시만요. 왜요? 소민님, 팀장님, 이건 어항이랑 그냥 물고기잖아요. 아,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손인턴 눈에는 그게 일반 물고기로 보이냐? 당연하죠. 아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언박싱 로봇 연구소 협업해서 만든 이것은 바로 예? 하천 탐사 물고기예요. 자가치유 기능이 있어서 오염된 물에서도 잘 살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눈에 초소형 나노 카메라가 탑재돼 있어요. 얘가요? 그래서 하천 곳곳을 헤엄치며 찍은 영상이 바로바로 예. 언박싱 연구소로 전송이 되는 거죠. 와! 드디어 제대로 된 발명품이 나왔는데요. 네네. 그러면 이 하천의 생태계 조사나 오염원 조사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럼요. 바로 그겁니다, 팀장님. 대박. 아무리 들어도 이거 신뢰가 잘 안 되는데. 박사님, 같이 연구하셨잖아요. 이건 진실이에요. 진실 앤드 거짓. 실제로 그런데 과거에 그 4대강 사업 할 때 그 이명박 정부 초기에 이런 물고기 로봇 물고기를 만들어서 4대강에 풀겠다라는 그 언급을 직접 대통령께서 하셨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개발이 안 된 거죠. 그렇죠. 그거를 우리 언박싱이 지금 개발해낸 거지 대단하시네요. 않습니까? 특허네요, 특허. 박사님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잘했어요. 예. 자, 우리가 회의 시작부터 굉장히 또 힘이 나는데요. 자, 로봇 물고기가 필요할 정도로 이 부산의 하천 오염이 심각한지 정말 걱정이 되는데요. 자, 오늘 회의를 통해 하천 오염의 실태와 대처 방안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언박싱 회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상품 소개할 때 잠깐 나온 말이 있었는데요. 이 도심하천이었잖아요. 네. 이 도심하천, 또 하천의 종류가 또 어떤 종류가 있는지 좀 궁금해져요, 박사님. 예. 하천은 크게 이제 세 종류로 구분하는데 국가하천, 그리고 지방하천, 지방하천. 그리고 그보다 제일 작은 소하천 이렇게 구분하는데 관리 주체에 따라 예산을 누가 내느냐에 따라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박사님, 그러면은 이제 국가 하천은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국가하천 부산에는 예를 들면 뭐 수영강, 예, 이런 것들은 또 선악동강 예? 이런 것들은 하천이 크거든요. 네네.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국가가 이제 관리를 해야 되겠다 해서 국가가 예산을 직접 투입하고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게 되는 거죠. 지방 하천은요? 지방하천은 이제 지방자치단체인 더 많겠죠, 그죠? 예, 작은 같은 뭐 동천, 동천. 예. 네. 오늘 동천 이야기 하실 거죠. 네네. 맞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부산시가 이제 관리의 주체로 돼 있어서 이제 이런 거 복원이나 수질 개선 예. 이런 걸 부산시가 이제 예산을 들여서 네.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렇게 나눠지는군요. 그렇죠. 예. 소하천은 더 많고 그렇죠. 예, 소하천은 뭐 더 작은 하천인데 네네. 밑에 들어 있어가지고 숨겨져 있어가지고 잘 보이지도 않는 경우가 많고 예, 복개돼가지고. 네네네. 예. 근데 그런 저는 경우가 많고. 하천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 결혼할 때 집 구할 때 사실 물뷰라고 해서 맞아요. 하천과 강변을 끼고 있으면 아 집값 비싸겠구나 맞습니다.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맞습니다. 온천천도 예. 이게 그 콘크리트 하천으로 있다가 복개돼서 복원이 돼서 온천천이 생태 하천으로 바뀌고 난 이후에 그 주변에 아파트 가격이 엄청 올랐습니다. 그거는 좀 많은 분들이 선호한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디 이렇게 녹지를 체감하려면 산에 등산을 가는 것밖에 없는데 네네. 이거 하천이라는 것은 이미 열려져 있는 그런 녹지 공간으로 활용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체감 녹지율 우리가 몸으로 느끼는 체감 녹지를 높이는데 인근의 하천이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네요, 진짜. 네. 그래서 제가 조사를 좀 해봤는데요. 예. 부산에는 국가하천부터 소하천까지 약 80여 개의 크고 작은 하천이 있다 하더라고요. 이 정도면 그냥 지나가다가 저기도 하천, 여기도 하천, 여기도 하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선생님들 보셨어요? 그 하천이 그렇게 많아? 엄청 많네. 근데 그게 다 어디 있는 거고 그게? 정답은 뾰로로로롱용용용용용용용 요 땅 밑에 숨어 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예. 하천이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천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왜 땅 아래 숨어 있다는 거죠? 박사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 옛날에 그 개발 시대의 도시라는 게 많은 하수가 나오고 처리는 못 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인근의 작은 하천들이 이렇게 냄새가 많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걸 이제 덮어서 예, 그 냄새를 방지하는 그리고 또 도로가 부족하니까 도로로 쓰이고 네네. 예, 그래서 복개 하천이 되는 네네. 거죠. 근데요, 박사님, 이 하천이 땅 밑에 있으면 오염원이 어디서 어떻게 들어오는지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관리도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게 어떠신가요? 맞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예? 예, 그런 측면에서 복개돼 있는 하천을 복원하는 일이 이제 수질 개선하고 수량을 확보하는데 가장 중요한 일차적인 방법이다. 그래서 제가 발로 뛰는 손이 떠니 현장 조사를 다녀왔습니다. 네. 이 부산의 도심을 가로지르는 하천인 그곳이 어딜까요? 동천으로 가시죠. 동천이요? 열정 안녕하십니까. 열정이 있던 손인턴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요 부산의 대표적인 도심 하천인 동천입니다. 와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어릴 때부터 항상 이곳을 지나갈 때면 냄새가 킥해가지고 약간 코가 찡긋찡긋했거든요. 날씨가 따뜻하면 이 악취가 더욱더 심해지는데 이 동천이 수십 년째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이 몸살을 앓고 있는 이유 제가 파헤쳐 보도록 할게요. 어떤 분이 좀 알려주시기로 했는데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동천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분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인사 한번. 예, 저는 숨쉬는 동천 대표 이용이라고 합니다. 대표님, 예. 이 동천 진짜 수십 년째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예. 오형 왜 이렇게 악취가 나는 거예요? 예, 뭐 오늘처럼 이렇게 비가 오면은 빗점 오염이라든지 그 다음에 오폐수 이렇게 제대로 분리되지 않아 가지고 이렇게 이제 퇴적이 된 이런 물질들이 보이게 돼서 냄새가 심할 수 있습니다. 와, 육안으로 봤을 때도 되게 물이 안 좋아 보이고요. 예. 물에 막 동동 뭐 떠여 있는 이물질 같은 것도 있고. 예. 그러면 이제 여기가 농도로 따졌을 때는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물이? 수질 등급으로 따지면은 최악입니다. 5등급에 해당할 겁니다, 아마. 최악이요? 예. 어머나. 동천은요 부산 진구 백양산에서 발원해서 부산항까지 총 8.9km 흐르는데요. 지난 2003년부터는 본격적인 동천 살리기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눈에 띄는 변화는 보이지 않아서 답답한 상황입니다. 와 동천이 진짜 크긴 크다. 예, 넓습니다. 네, 대표님 근데 동천 가운데 저건 뭔가요? 저거는 횟수를 방류하는 분수입니다. 분수? 예. 어떤 분수예요?
저기 북한에서 바닷물을 끌어와서 이 수질 개선을 시키자고 노력하기 위해서 만든 분수입니다. 아, 이제 바닷물을 끌어와서 이렇게 동치를 뿌리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효과가 좀 있나요? 효과가 있었다면은 그 이후에 20만 톤 해수도수 공사를 안 했겠죠. 해수도수 사업은 지난 2010년부터 시작됐는데요. 북한의 바닷물을 끌어와서 동청 상류에 흘려보내 수질을 정화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이제 동천으로 더 가까이 가볼까요? 예. 아, 이렇게? 예전인 거죠, 이게? 지금 보이는 게 바닷물이 나오는 장면입니다. 10년 넘게 계속됐지만 동천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물 상태나 악취가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곳곳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25만 톤을 전체적으로 흘려보내지 못하고 가끔씩 흘려보냈다가 멈췄다가 이라는 추세로 왔습니다. 그러면 제자리 걸음이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완벽하게 해결이 된 상태가 아닌 거죠. 맞습니다. 예.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동천의 발원지 백양산을 찾았습니다. 오, 저기 물이 흐른다. 여기예요? 예, 여기가 동천 최상류 발원지에 제일 가까운 곳입니다. 아, 이렇게 맑은 물이 동천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진짜 이렇게 깨끗해. 맑은 물이. 예. 이렇게 깨끗한데. 그러게요. 소리 내려가도 됐습니다. 오, 지하에 들어가고. 정말 깨끗하다. 예, 물 깨끗하지요. 예, 대표님. 예. 아니 제가 아는 그 동천에는 물 색깔이 이게 아니더라고요. 이 맑은 물이 가면 동천까지 가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머나, 정말 깨끗합니다. 야, 이렇게 깨끗했던 물이 이 도심을 통과하면서 오염된 물로 변했다고 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요. 맞습니다. 다양한 오염 원인 중 하나로 복개된 하천을 꼽는데요. 빛이 없는 지하에 관은 하천의 자정 용력을 없애고 죽은 하천으로 만들어 버린다고 합니다.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안타깝습니다. 최근 백양산에 지어진 아파트 아래에도 동천의 지류인 단감천이 흐르고 있는데요. 아, 이 밑에. 이렇게 덮어버린 거죠. 그리고 과거에는 여기서 그러면 물을 볼 수 있었던 거네요? 예, 물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약 한 200~300m 정도 물길을 볼 수 있었던 곳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기서 위에서도 쭉 내려가지고 이 물이 하천 저기 동천까지 흘러가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아파트 공사가 진행되면서 복개가 되어버린 거죠. 사실상 이제 여러 하천들을 열려고 하는 추세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정적으로 이제 가둬버린 것이죠.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예. 이곳에 계신 주민분들께서도 천이 흐르는 거 보면 더 좋으실 텐데. 예, 그렇겠죠. 좀 아쉽네요. 예, 당연합니다. 야, 보고 오셨죠? 제가 현장 조사를 간 날 전날에 비가 또 엄청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동천에 오염 물질이 둥둥 떠다니고요. 칼칼칼칼 네, 나왔구나. 그 표면에 보면 하얀 색깔 보셨을 거예요. 이게 바로 백탁 현상이라 해가지고 미세물이 쌓여가지고 물이 흐르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어우, 심각해 진짜. 아니, 이 동천에 발원지인 백양산 계곡물은 그대로 마셔도 될 만큼 깨끗하던데 그 깨끗한 물이 그대로 내려오는 것까지 바라지 않아도 아니 이렇게 오염된 물이 이렇게 내려오는 이유가 뭔지 도대체. 그렇죠. 이게 먼저 또 주택과 상가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나는 오폐수가 이 빗물과 함께 합류관을 타고 그대로 동천으로 흘러 들어가요. 중간에서. 맞아요. 그리고 이제 비가 많이 오는 날에는요. 도심의 먼지나 쓰레기가 빗물에 씻겨 흘러가는 이 비점 오염원. 이게 또 큰 그 증가하면서 이게 또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이건 근데 동천의 문제뿐만 아니에요. 도심의 많은 하천들이 겪고 있는 문제이기도 해요.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하천의 하수관거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하나는 함유식 하수관거 예. 그리고 분류식 하수관거 네네. 이렇게 이제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함유식이라는 것은 두 개가 합쳐서 흐른다. 근데 뭐가 두 종류가 합치냐면은 빗물하고 하수하고 같이 들어오는 거죠. 같이. 예. 동천이 금방 그랬어요, 이제. 네. 비가 오고 난 다음에 동천 가보면은 그게 빗물에 하수가 같이 들어와서 동천 전체가 이제 오염돼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죠. 네네. 이제 그럴 경우는 이제 함유식 하수관 거고 그걸 분류식으로 바꿔야 됩니다. 근데 분류식은 뭐냐면은
관로가 이제 두 종류가 있는 거죠. 네네. 예. 하나는 하수가 흘러가는 관, 네. 하나는 비 오면은 빗물인 빗물이. 우수가 흘러가는 관. 두 종류로 나눠서 빗물은 바로 하천으로 들어가도록 해주고, 예. 그리고 그 하수 관로는 늘 비가 오나 안 오나 늘 하수 처리장으로 들어가도록 해서 처리가 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르게 네네. 관료를 두 종류로 하는 게 분류식 하수관 겁니다. 그래서 도시의 대부분 이제 개발되기 전에는 함유식이었는데 이제 이게 하천을 복원하는 입장에서는 분류식으로 점차 지금 각 도시마다 그 예산을 들여서 바꾸려고 네네. 하고 있고 동천도 함유식에서 분류식으로 네.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이 동천을 살리기가 쉽지 않네요. 맞아요. 자, 아까 바닷물을 끌어올려서 오염물을 씻어내는 해수 도수 방법이 있었는데요. 이 해양 생태계 괜찮을지 저는 좀 걱정이 돼요. 예, 근본적으로는 안 맞죠. 왜냐하면은 동천이라는 하천인데 바닷물로 이렇게 이제 씻어내는 일을 예. 대규모로 네. 그게 그 20만 톤 규모로 매일 이렇게 예, 엄청난 양이죠. 약간 희석시키는 것 같은 예, 느낌이죠. 희석 말고는 방법이 아닌 거죠. 네네. 근데 그것도 바닷물로 희석하니까 예. 물을 구할 데가 없으니 백양산에서 내려오는 맑은 물은 양이 얼마 안 된다 아닙니까? 맞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로가 이렇게 완전히 분류식으로 되지 않는 이상 오염은 여전히 이제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동천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이제 뭔가 하천하면은 서울에서는 그 양재천하고 그다음에 청계천이 있어요. 네네.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쉬는 날에는 네네. 그 가족들 그다음에 또 연인들끼리 그 양재천 그다음에 청계천 주변에서 굉장히 즐거운 시간을 보내거든요. TV에서 봤어요. 예. 도심 속에 있는 자연을 또 만날 수도 있고 그래서 언젠가는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네네. 이 동천에서 또 그런 행복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많이 상황이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지금. 아우 그래도 팀장님 예? 우리 부산은 이제 좋은 면도 있어요. 아직 부산 좀 띄엄띄엄 보시는 거 같아요. 아이, 부산 좋아요. 제가 잘 모르고 있는 건가요, 지금? 보여드려야죠. 서울에 청계천이 있다면 예. 네. 부산에 온천천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온천을 할 수 있는 천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온천이 자연에서 막 대박. 버버버버 올라온다니까요. 아니, 왜 우리가 몰랐던 거예요, 우리 지금? 돈 안 내고 온천해요. 온천천에서. 대박. 우리 박사님이 그냥 시원하게 비웃어 주시네요. 예. 이게 온천수가 나오진 않고요. 사계절 선물과 같은 풍경을 선물해주고 있어요. 부산의 대표적인 생태 하천 온천천이 있습니다. 이야, 네. 생태 하천이요? 예, 이 생태 하천이라는 것은요. 예. 정말 그 하천이 지닌 자연성과 예. 그리고 생계성이 더해져가지고 조성이 돼가지고 건강한 하천을 얘기하는 건데요. 오. 바로 그 온천천이 그곳입니다. 맞습니다. 렛츠고 가시죠. 가보는 거예요? 시냇물은 졸졸졸졸 고기들이 왔다 갔다 후후 물소리 너무 좋아. 여러분 여기가 바로 부산 시민들이 사랑하는 천인 온천천 상류입니다. 어우, 비가 와서 그런지 확실히 물이 가득하고요. 이 내려가는 시원한 소리만 들어도 뭔가 힐링이 되네. 이 온천천의 매력이 무엇인지 제가 한 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누가 어떻게 되시는지? 저는 온천천 살리기 네트워크의 대표 맡고 있는 이중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여기를 찾아왔는데 이곳이 어떤 곳이에요? 여기는 뭐 온천천에 금정산에 수많은 한 14개의 계곡이 있거든요. 그 계곡 중에서 범어사 계곡에서 내려오는 온천천에 유입되는 가장 큰 계곡 중에 하나는 그 온천천이 시작되는 계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온천천은 금정산에서 내려오는 계곡물에 또 특별한 물이 더해진다고 하는데요. 어떤 특별한 물일까요? 온천천 너무나 좋잖아요. 선생님, 저는 사우나에서 본 것 같은데요. 저 기구, 저 뭐예요? 2006년도에 부산시가 저 낙동강에서 해동소지로 가는 관이 한 8만 톤짜리 매일 가는 관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루에 3만 톤을 중간에서 관을 탁 떼서 자연유화로 여기까지 유입을 시켜서 온천천의 유지용수를 확보하기 위한 이런 힐링 시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 그 낙동강물을 여기로 끌어오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저 분수가 낙동강 물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이 물이 온천천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우와. 아주 잘 사용된 예네요. 그렇죠? 저 분수가.
사실 온천천은 동천과 더불어 부산의 대표적인 도심 속 오염 하천이었는데요. 네. 아까랑 비슷해요, 동천이랑. 근데 온천천 이랬어요. 지금과는 너무 다르네요, 그렇죠? 맞아, 맞아. 어. 아이고, 어이구야. 물 색깔이 아까 동천 똑같아요. 오. 2002년 온천천 살리기 사업이 시작되고 오랜 노력 끝에 지금의 온천천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생태 하천으로 거듭난 온천천, 하천의 변화는 동식물이 가장 먼저 알아차렸는데요. 네. 선생님, 쟤 보세요. 오리인가? 한 10년 됐어요, 사는지. 이제 터치가 돼가지고 예. 오리가 살고 한때는 금정구청에서 좀 방생도 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자연 오리 종류들이 와서 살고는 있죠. 이런 동식물들이 확실하게 알거든요. 그렇죠. 깨끗해졌는지를. 이게 도심 한복판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도심 속 생태 하천으로 자리 잡은 온천천은 부산 시민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여기 어쩐 일로 나왔어요? 저희 학교에서 산책하러 나왔습니다. 오, 자주 나와요? 네, 뭐 학인가? 그런 동물도 많고 해서 네, 애들이랑 동생들이랑 와서 관찰하기는 좋은 것 같아요. 네. 자연이고 또 물 흐르고 하니까 엄청 좋잖아요. 부산에 네. 이런 환경이 있다는 게 굉장히 좋아요. 부산의 대표 도시 하천인 온천천, 앞으로 노력해야 할 점이 무엇일까요? 비가 오면 도로에서 들어오는 이런 오염원들이 이렇게 풀들이나 토양이 있다면 좀 걸러지면서 하천에 들어오는데 그런 기능들을 배제해버렸죠. 하천의 자정 능력. 좀 더 자연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야. 일찍 온천천. 어때요? 예. 괜찮죠, 팀장님? 아, 진짜로. 보니까 이 온천천도 예전에 동천처럼 너무 물이 탁했었는데 지금 너무 깨끗해졌네요. 맞아요. 제가 딱 환경도 가보니까 많이 다르더라고요. 예. 운동삼아 평소에 걸었던 곳인데 취재 때 가보니까 동식물도 보이죠. 그렇죠. 사람도 많죠. 그야말로 환경과 인류가 공존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산책하면서 외가리도 자주 보여요. 그러게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예. 오늘 함께 하시는 우리 김자관 박사님께서 예. 이전에 온천천 살리기 네트워크 대표를 맡으셨어요. 우와, 대박! 와! 화면 보시면서 그때 활동하실 때 생각 많이 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온천천이 오염이 많이 됐을 때 예. 그거 복원을 하겠다고 네. 했을 때 제가 처음으로 그 용역을 부산시로부터 맡아서 시민과 함께하는 그러한 온천천 마스터 플랜을 제가 한 25년 전에 제가 만들어서 부산시에 했고 그게 따라서 복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박사님! 맞아요. 이제 박사님이라 이런 분들 덕분에 그러니까요. 놀라지 마세요. 2009년부터는요 여기서 천연기념물 수다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 수달도 나와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 처음 당시 그 활동하실 때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했던 부분이 있으세요? 그때 이제 지역 주민들하고 함께 제가 이제 그 마련을 하게 됐는데 연제구 지역 주민들은 요구가 이게 운동 시설을 많이 만들어 달라. 그게 농구장 그 인라인 스케이트장 이런 걸 많이 요청을 했었고 동래구 쪽은 그래도 이게 눈에 보이는 게 녹지 체감률이 높아야 되는데 이게 좀 그 생태 복원형으로 해달라. 했으면 좋겠다. 해서 동래구 관할 온천천, 연제구 관할 온천천이 네네. 다른 식으로 복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양이 조금 다르잖아요. 모양이 다르게 그죠? 되면서 이제 그게 어떤 쪽이 주민들이 좋아하는지 이제 이런 것을 이제 계속 모니터링을 이제 하는 그런 계기가 되고. 야, 이렇게 주민들과 소통을 통해서 그렇죠. 그렇죠. 아주 멋지게 예, 온천천을 예, 예, 만들어주셨어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도심 속 하천은 도시의 오아시스 같아요. 네네네. 예. 자, 우리 인간에게만 그런 줄 알았는데 이 도시에서 공존하는 다양한 이 생물들에게도 마찬가지였네요. 네네. 자, 그런데요, 요즘 들어 이 도심 하천이 더욱 중요해진 이유가 있다고요. 맞습니다. 이 기후 위기 시대 도심의 하천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데요. 네. 이 도시의 습도를 조절해주고요. 그리고 네. 특히 온실 효과로 해마다 심해지는 열섬 현상을 이 크게 감소시켰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합니다. 우와, 그 중요하죠. 그러니까요. 어떤가요, 박사님? 진짜로 이 열섬 현상이랑 이런 것들을 잘 조절해 주나요? 그렇죠. 예. 훨씬 그 하천이 있고 네네. 그에 따라 그 상황이 많이 다르고 특히 시수 기능 그리고 물을 사용하는 이수 기능
그리고 뭐 환경 기능 네. 이런 것들이 공존하고 있는 게 하천인데 이 중에서 최근에 이제 기후 변화 문제로는 치수 기능이 가장 또 중요한 그리고 도시에서 또 사람들이 체감 녹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또 환경 기능 그런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잘 통합적으로 이렇게 이제 그 효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쉽지 않은 편입니다. 이 조사에 의하면 예. 기후위기 시대에 정부에서도 하천 관련한 다양한 법안을 제안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 환경부에서는요. 홍수 대응이 필요한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시키는 계획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맞아요. 여기에 중요한 건 우리 부산 지역에 온천천 하류도 들어간다고 하네요. I love you, 부산. 그럼 우리 이제 부산 더 국가 사랑해줘요. 예산이 직접 들어오니까 예. 지방비는 이제 안 내도 되니까 네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빠르게 이제 하천을 복원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하천이 국가하천으로 변경되면서 이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좋은 소식이 확실하네요. 그렇죠. 좀 더 체계적으로 또 관리가 되겠네요. 그렇죠. 이에 발맞춰서 부산시에서도 부산형 도시명품 통합하천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어디를 어떻게 발전하고 변경하는 건지 제가 한번 현장 조사를 다녀왔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열정. 아이고. 예,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요, 부산의 번화가 서면입니다. 이곳에 천이 있습니다. 어디 있게요? 바로 여기. 오, 이 바닥 밑에 동천이 흐른다고 하는데 부산시에서 이 장기 프로젝트로 이곳을 개복을 한다고 하네요. 근데 전혀 아직 개복이 안 돼 있는데. 저기 여기 천이 어디 있어요? 천 있어요, 천? 천. 다 모르시니까요. 제가 지나가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없는데 천이. 어떻게 열어 이거? 제가 걸어다니는 이 거리 바로 밑에 약 50배에 달하는 독성물질 황화수소가 검출이 됐다고 합니다. 엄청난 위험한 독성물질인데 생각만 해도 뭔가 무섭네요. 아마 이런 아스팔트 밑에서 물이 고여서 썩고 그리고 여기 서면에서 오수라든지 이렇게 다 섞여가지고 뭐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예. 장점은 뭐 일단은 이 밑에가 있으니까 노인네들 운동하기도 좋고. 깨끗하게 다 잘해놨다 그러죠. 다 잘해놨는데 그 물이 문제라니까요. 물이 문제다. 네. 원래는 저 위에까지 하기로 했는데 위에까지 못하고 중간에서 끊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위에서 하수구 물이 처리가 안 됐어요. 그래 하수구 물이 마구열이 흘러. 그렇기 때문에 막 입기도 많이 끼고 여름 되면 모기도 많이 생기고 그래요. 자, 이렇게 영상을 보니까 부산의 하천 정비가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어서 도심 곳곳에서 아름다운 하천을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도심 하천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 회의해 봤는데요. 자, 앞으로 하천을 제대로 살리기 위한 대책은 어떤 게 있을지. 자, 우선 하천, 땅 밑에서 땅 위로 나오게 하기. 끌어올려! 땅 밑에 있는 하천은 죽은 하천이나 다름이 없어요. 예. 이게 이제 해가 비치고 그리고 미생물이 사는 하천으로 복원시킨다면 웬만한 오염도 자연 정화시키는 살아있는 하천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맞네요. 어떤 그 환경 운동가들은 그 맨홀 뚜껑들을 여는 작업부터 했습니다. 그래요? 악취가 나는 것을 악취가 나도록 우리가 맡아야 된다. 복개되어 있으니까 모르는 거죠. 그죠. 덮어두는 게 아니라. 이걸 맨홀 뚜껑 여는 작업부터. 이래 오염됐구나. 그럼 이거 복원해야지. 알아야지. 그렇죠. 알아야.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복원을 이렇게 이제 단계적으로 시작하는 일들을
이렇게 해오기도 했었습니다. 자, 오늘 도심 속 오아시스 하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저도 너무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천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게 그냥 흐르는 어떤 물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큰 역할을 하고 있었는지 몰랐어요. 네, 진짜. 네. 저도요. 우리 일상에 이렇게 밀접하게 하천이 있는지도 몰랐고 네. 이 하천이 오염되면 나도 아프겠구나 하는 생각에 조금 더 하천을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맞아요. 저는 오늘 그 언급됐던 생태하천, 부산 도심의 대표 생태하천 온천천 네. 인근에 삽니다. 천뷰. 아니 그냥 온천뷰. 그 운동하기 좋고 그냥 외관이 아파트 보이고 가격이 제법 높겠네요. 예, 삶의 질이 높겠어요. 그렇죠. 제가 온천천 인근에 살고 있는데 그냥 운동할 때 좋고 그냥 외관이 보여서 좋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방송하면서 이곳이 보물이구나. 그러게. 부산 그리고 대한민국에 이런 보물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네. 또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거. 그러니까요. 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박사님 오늘 어떠셨는지요? 하천은 아시는 것처럼 그 지역에서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합니다. 크든 작든 네. 가만히 보세요. 온천천이든 동천이든 예.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하기 때문에 가장 수동적인 생태계인 거죠. 왜냐하면 거기서 들어오는 오염 물질이 또 깨끗하면 깨끗한 것들이 이렇게 다 들어오기 때문에. 근데 이 하천은 땅이 건강해야 예. 하천이 건강하고 그리고 하천이 건강해야 인근 바다가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이게 하천은 땅과 바다를 연결하는 중요한 생태학적인 그 실핏줄하고 같은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천 복원을 하려면은 땅을 잘 관리해야 되고 또 하천 복원을 통해서 바다가 관리 잘 되는 그러니까 하천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네네. 네. 저도 오늘 회의를 통해서 이 하천에 대한 소중함을 더욱더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마지막 이야기가 하나 더 남았죠. 자, 미래의 주인인 우리 아이들의 목소리 놓치지 마시고요. 우리는 이만 구호 외치면서 마무리해볼까요? 네. 환경에 대한 고민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미래 세대에는 더는 미안해하지 않을 때까지 지구가 살아야 우리가 산다! 언박싱! 여러분 하천을 지켜주세요! 지켜 하천을. 자, 지금 여기도 많고 저 아래쪽도 있고요. 저 아래쪽도 이렇게 많이 있어요. 부리가 어때요? 노란색으로 예쁜 부리가 가지고 있는 좀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유난히 물이 제가 맑다고 그랬잖아요. 보통 이 지역에 와서 여기서 알을 낳고 부화를 하고 살아가는 부분들이 많고요. 구례에 가면 뭐가 많이 유명하죠? 구례. 산수유까지. 맞아요. 얘가 지금 산수유 나무들이고요. 지금 노란색 꽃들이 다 펴 있습니다. 체험해보니까 평소에 이제 가까이 있어가지고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저희 소중한 온천천이 물도 더 맑아지고 물고기도 많이 살고 뭐 이렇게 좀 더 깨끗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생활을 하다 보면 스트레스도 많이 쌓이고 또 한 번 더 마음을 또 풀고 이러는 게 필요하니까 온천천은 사람들이 만든 것 같아요. 점점 이제 사회가 이제 도시화돼가고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지는데 이제 요렇게 자연도 있고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지 아이들 정서에도 좋고 좀 아이들 좀 행복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